자, 오늘은 주식시장이 반등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와,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가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나오잖아요. CPI가 얼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다우는 1%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5%, S&P가 1.1% 반등했습니다. 테슬라는 1% 하락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나 상승했고요. 메타도 3%, 엔비디아도 2.5%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2년물 금리가 지금 4.5%를 이제 넘어섰어요. EBP가 어제도 반등하면서 금리를 보면, 자, 이게 지금 전고점이 4.8이었는데 지금 4.5니까 어느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전고점을 뚫고 갈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에 올려드린 글은 모건 스탠리의 극적인 전략 변화 3가지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티룸 파우라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신 내용에서 제목이 험블 앤 님블이었습니다. 겸손하지만 민첩하게 시장이 바뀌었으니, 여기서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고용지표가 나온 이후로 지금 월가에서 이거 아무래도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찜찜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대폭 수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시고요. 자,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3bp 하락했습니다. 이러면서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금리 차이는 역전폭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는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에서 105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주요 원자재 중에서는 유가가 80불을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박스권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서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뉴욕 연준에서 소비자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큰 폭의 월간 하락률을 기록했던 것이, 야, 이게 뭐야? 1년 뒤에 소득 증가율이, 야, 이게 나 진짜 가난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네요. 자, 국내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5배 비싸도 사겠다. 이거 뭐야? 주문이 쇄도한다. 기사가 이제 너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챗 GPT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하이닉스 삼성전자죠,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엔비디아의 A100 그래픽 처리 장치에는 하이닉스의 3세대 HBM, 그러니까 고대역 메모리라고 할 수 있죠.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최대 5배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오아시스마저도 상장 철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희망 공모가가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됐었는데, 시장에서는 뭐 3만원이냐 2만원으로 해 라는 분위기였고요. 이것을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면은 희망하는 공모가액은 9,700억에서 1.2조 원 정도. 야, 우리 회사가 1조 이상의 가치는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6천억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해, 그러면.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서로 간의 이견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숨겨진 호재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부채한도 협상과 미국 주식시장. 잠깐만, 저도 처음에 기사를 보고요, 부채한도 협상은 악재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에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픽텟 어셋 매니지먼트이죠. 여기서 이제 매니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더니요,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재무부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무부가 연준에다가 넣어놨던 돈을 계속 빼가지고 풀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아무튼 그래서 지금 돈이 더 풀릴 거란 얘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재무부가 지금 연준에다가 돈을 맡겨놓은 돈들이 이 정도 되거든요. 약 1.6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 돈들을 다 빼가지고 부채 한도 협상 완료될 때까지 빼가지고
쓸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더 풀리는 셈이 되니까 결국 주가가 오른다라는 논리인데, 참 신박하긴 한데요. 참 우프기도 하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로 제가 일본에서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논리로 연준에서 가지고 있었던 돈들이 지금 시장에 풀리면서 금융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악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윌슨이 또 등장했죠. 월가의 대표적인 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약세장 아직 안 끝났다.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분이 질문을, 제가 이제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고객들의 질문이 얼마나 빠집니까? 에서 언제 빠집니까 도대체?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시장은 항상 옳잖아요. 네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질문들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봄 정도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점 뚫고 내려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CPI 발표가 투자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이 그림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2년물 금리가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과거의 저점의 추세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란색 선이 10년물 금리인데요. 10년물 금리 역축이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PER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PER이 낮아져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두 개의 괴리가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S&P 기업의 마진도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AI 관련주들이 급등한 부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긴 한 거죠. 과거에 블록체인과 웹 3.0 주식의 고공행진 이후로 추락했던 걸 보는 일부 투자자들이 AI 관련주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런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는 또 주가가 항상 또 더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간다라고 하면 또 이제 빠지고, 주가 참 힘들어요. 실제로 올해 보니까 AI 관련 주식들이 정말 이게 1월 달인데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겁니까? 크레딧 시장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는 적정 가치 수준에 왔다, 조심해야 될 때다 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올 정도로 가격이 많이 반등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글로벌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누가 차기 BOJ 총재가 되든 어쨌든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은 시작됐다.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좀 후폭풍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12월 달에 금리 상한을 올린 이후로 일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일본의 국가별 해외 채권 매각 내용을 보니까요, 2022년에 미국 국채를 우리 돈으로 한 160조 원 정도를 매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만 이렇게 많이 팔았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본의 국가별 해외 채권을 보유한 금액을 보니까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5 트릴리언 엔이니까요. 대략 10% 이상을 매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셸 보우먼이 아직 멀었다, 금리 인상 지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연준 의원들은 아직도 멀었다, 목표 수준까지 가려면 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플레 리스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와요. 블랙락, 얼라이언스, 퍼시픽 인베스트먼트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되는 것이, 아니 물가연동 국채 ETF에서 6개월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거는 너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벌써 물가 연동 ETF에서는 6개월이나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야 라고 블랙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블랙락이 작년에 물가 연동채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틀렸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JP모건에서 CPI의 수치에 따른 시장 반응을 전망했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JP모건에서 그냥 찍어주면
이 전망을 기반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볼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CPI가 6에서 6.3%를 기록할 가능성이 65%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주가는 지금 한 1.5에서 2% 상승할 것 같다라고 본 거고요. 그 이상이 나오면은 6.5% 이상 올라가게 되면 2에서 3%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가능성이 높은 것은 6에서 6.3%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JP모건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호재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은 연준을 보고 있어요. 연준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연준은 데이터를 본다고 얘기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는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미국의 물가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됩니다.